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교육의 어떤 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는 디자인을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짧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도 그렇게 길지 않게 아직은 강의를 오래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벽히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디자인을 가르치고 이제 공부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교육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교육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교육 이러면 좀 당황스러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치는 사람 또는 선생이나 강의하는 사람이나 교수들이 자기의 생각을 배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디자인을 좀 더 먼저 배웠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정보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부모와 아이에게도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배와 후배들에게도 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굳이 학교라는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디자인 교육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디자인 교육은 뭘까요? 디자인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근데 보통 어, 그 강의를 에, 처음 하거나 아니면 아직 강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처음에 이런 어떤 교육을 하다 보면 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어떤 레퍼런스 방식의 교육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뭔가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어떤 교수자나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 어떤 참고할 만한 이미지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느낌이야 또는 이러이러한 것이야라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학생들은 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강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표현법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의 어떤 표현하는 이미지에 대한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학생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 작업들이 비슷해지거나 그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 교육들이 결과물들이 나타내게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다 보면 레퍼런스보다 한 단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육 방법은 바로 방법론을 통한 디자인 교육 방법입니다. 방법론을 통한 디자인 교육은 앞단에 봤던 레퍼런스에 비해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수자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레퍼런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프로세스, 과정,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은 미리 결과를 예, 보고 설명해서 듣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 안에서 학생들은 자기만의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남들과 조금씩 다른 결과물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앞단에 봤던 레퍼런스 교육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결과물들과 디자인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반대로 단점은 이런 방법론도 결국 그거를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방법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의 어, 그 형태는 예상이 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학습했다고 해서 실제로 디자인을 다른 분야에서 디자인하거나 스스로 디자인해 본다면 그 방법론이 그대로 사용이 되거나 통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또 시간이 흘러서 수십 가지 방법론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교육한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뭐 대학교를 한 3, 4년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서로 흡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방법과 저 방법 사이에서의 또 응용이 생기고 또 학생은 자기만의 또 방법을 덧대서 창의적인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양한 방법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다른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디자인 방법론의 교육의 한계는 이러한 방법론 자체가 결국 그 가르치는 사람 또는 강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완전히 새롭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뭔가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퍼런스나 방법론 교육에서 조금 더 우리가 레벨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개념화된 디자인 교육입니다. 이 개념화 방식의 디자인 교육은 앞단에 두 가지에 비해 조금 더 디자인 교육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야기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런 내공이 좀 필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교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개념화된 공부의 가장 큰 교육의 장점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디자인은 무엇이고 그래픽은 무엇이고 시각 언어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글자는 무엇이고 이런 본질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개념 안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듣는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어두컴컴한 어떤 길을 가게 되겠지만 조금씩 이제 그 장막을 헤쳐 나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결과와 아웃풋들을 뽑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단의 두 방식에 비해서는 앞단의 두 방식은 좀 어떤 예를 들어 디자인을 처음 접하거나 아직 처음 경험해 보거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거나 대학원 이상의 어떤 자기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학생들에게는 개념화된 접근의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통해서 디자인을 접근하고 그 방법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전혀 다른 결과와 그 다음에 생각과 관점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떠한 디자인 교육의 어떤 모델로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화된 디자인 교육에서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로써 충분히 디자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점 디자인 교육의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좀 변화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씩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개념과 이야기와 생각을 통해 말로써 디자인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디자인 관련된 이런 생각과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육이라는 거는 선생이라는 사람의 미리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나 정보나 경험들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과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과 이야기와 관심이 있다면 디자인 교육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의미는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